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조정의 폭이 좀 깊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그랬는데요. 코스닥 시총 1위죠. 에코프로 BM 30만 원을 깨고 내려갔고 여러분들 관심 1위 주식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100만 원이 바로 코앞입니다. 최근 유동성, 로봇 관련주들로 좀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테마주 흐름 심상치 않습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 4일 연속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석의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9거래일 연속 상승한 국제유가가 기술주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중국발 악재 애플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함께 지켜나가 봐야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증시 팔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 좀 볼까요? 네, 뉴욕 증시 앞에서 잠깐 전해주신 것처럼 이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아무래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그다음에 인텔, 월마트, 맥도날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만이 0.17% 올라서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지금 4거래일 때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약세,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급락 탓이겠죠. 애플 주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좀 특징주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미국 반도체 전쟁이 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 엔비디아, AMD 주가도 2% 이상 빠졌습니다. 자, 여기에 여전히 노동시장이 좀 뜨겁다라는 데이터도 나오면서 증시를 눌렀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3,000명 감소한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23만 명인데 그 수치도 밑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 고용이 견조하다는 건데, 자, 지금 다들 고용이 좀 둔화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건 연준이 더 높이, 더 오랜 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물러서지 않을 걸 좀 보여주는 거겠죠.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이 금리 인상 종료를 기대해왔던 주식시장에 당연히 부정적일 거잖아요. 이 고용 둔화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는 데다가 유가가 오늘은 하락했지만 계속 좀 올랐던 흐름을 보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조금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3인자죠.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 통화 정책이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좀 계속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즉답은 피한 상태고요. 이와 달리 또 오스탄구비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빠르게 벗어나고 있고 대신에 현재 지점에서 금리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이 금리 좀 정점이고 추가 인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좀 내놓은 셈입니다. 대신에 현재 수준의 금리를 좀 더 오랫동안 장기화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자, 국채 수익률 하락했죠. 10년물 금리 3.4bp 하락하면서 4.25% 기록했고요. 또 2년물은 정책금리에 민감하잖아요. 7bp 내려가서 4.96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달러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105.04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3월 9일이죠. 3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달러 지수 현재 8주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8주 연속 랠리가 2014년 10월 이 당시에 12주 연속으로 올랐던 기록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연일 치솟던 국제유가 10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죠. 이날 이 10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86.87달러로 전날보다 0.8% 정도 하락을 했고요. 11월물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9.92달러, 배럴당 89.92달러로 전장 대비해서 0.68달러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나스닥 지금 4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애플인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지수도 한 2% 정도 빠졌고 장비주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에 달러화까지 지금 압력을 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애플 또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애플 중국발 규제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한 소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향이 정말 크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경쟁 업체인 화웨이가 최신폰까지 출시를 하면서 애플이 지금 거의 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애플 소비 바람이 일면서 이 화웨이 폰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애플이 오는 12일 아이폰 15를 공개할 예정이잖아요. 이 애플의 아이폰 15 공개에 앞서서 화웨이는 최신 폰을 아주 보란 듯이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미국은 미국 업체들에게 화웨이와 중국에서 이 미국 업체들 거래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웨이를 좀 집중적으로 견제를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화웨이는 최신 휴대폰을 좀 발표를 했고 화웨이 최신 폰에 7나노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좀 외신들이 일제히 지금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도 애플 급락, 오늘도 3% 가까이 빠진 애플 좀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거래일 연속해서 연속 랠리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텔 CEO가 업황 침체 사이클이 이 3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3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3분기 가이던스의 중간 지점을 돌파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또 대형 고객이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했지만 특수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선불금을 지급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의 이 공급사들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오늘 뭐 약세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와 제휴를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등 이 북미 2,000개 호텔에 전기차 충전기 2만 대를 설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테슬라의 지배력이 좀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호텔을 예약할 때 이 전기차 충전소의 가용성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힐튼 호텔의 전기차 충전기 이 네트워크는 숙박업 회사 중에 정말 가장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자, 또 다음 소식, 다음 그 종목을 한번 보면 요즘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미국의 약가 인하 리스트가 좀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자, 그런데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오늘도 2% 넘게 2.45% 상승을 했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오늘 2.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 세계 다이어트 약 시장 규모가 연간 1,0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133조 정도거든요. 이만큼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 시장의 양대 지배자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각각 이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JP모건에서는 이 릴리와 노보 모두가 이 당뇨병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다이어트 약을 개발한 덕분에 당뇨병과
다이어트 약 시장 모두를 이 두 업체가 양분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100조가 130조가 넘는 이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로벌 헬스케어주들의 흐름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도 어떤 수혜를 받을지까지 더불어서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용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 업체죠. C3 AI가 양호한 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큰 연간 손실을 전망치를 내놓은 탓에 오늘도 12%나 지금 폭락을 한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애플 관련주들이 상당히 낙폭이 컸잖아요. 5%, 6% 이 정도의 낙폭이 클 정도로 애플 충격이 우리 시장에도 전해졌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화웨이폰에 말이야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SK 하이닉스도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좀 이제는 움직여 주려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간밤에 또 2% 넘게 상승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2% 상승을 하면서 3,500만 선 원을 아주 훌쩍 뛰어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계속 좀 주춤한 이유들, 유가 급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투심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좀 밤사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딱 명확한 좀 상승의 이유로 우리가 상승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계속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연기된 이후에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비트코인, 가상자산,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좀 갈팡질팡한 모습이 있다라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출렁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또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또 투자 심리를 잠깐 살펴볼게요. 투자 심리 살펴보면 이날 같은 경우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포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날은 42였는데 오늘은 41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투심이 좀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 돈나무 언니,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운영사죠. 아크인베스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아크인베스트가 21셔츠와 함께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와 또 바네크의 신청서를 SEC에 제출을 했고요. 심사 기간은 최장 240일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번 신청을 시작으로 아마도 이더리움 관련 ETF 신청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이슈보다 조금은 좀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슈를 좀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파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이 채굴에 따른 손실이 누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좀 내다 팔고 있는 건데요. 보유량이 줄고 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경우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약세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늘 좀 반등을 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치고 올라갈 걸까요? 긍정적인 뉴스 또 악재도 그만큼 많은 지금 앞으로의 비트코인 흐름 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열심히 자료 준비해 주셨네요. 유해진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옆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중국 아이폰 금지령, 미국 틱톡 제재에 맞불.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소리 없는 총성인데요. 중국 측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저께 나온 얘기였죠.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정부 기관의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산 스마트폰의 사용을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이제 외국산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항상 얘기하는 게 국가 안보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자국 내에 그런 자국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 스마트폰, 대표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내에 정부기관의 공용 사용이 이제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이제 특수 사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정부 기관 관련 기관, 그러니까 아니면 정부와 연관되는 그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아이폰의 상용이 이제 중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갖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공공장소에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아마 제한을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정부가 아이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정부가 대중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에 따른 아마 보복적인 그런 이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중국산 앱에 대한 사용을 상당 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틱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틱톡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공공폰에서 까는 거는 상당 부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중국 측에서의 반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상무장관 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장관급 회담을 하면서 서로 조금 친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양국 간의 골은 아직 여전히 깊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그 생산을 중국 내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이제 생산망이 상당 부분 이제 셧다운되면서 차질을 빚었었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인도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지금 최근에 많이 옮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애플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이 지역별 이제 매출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지난 이제 1분기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애플 매출 비중의 19%를 차지할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미주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지역은 전체 이제 42%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24%. 그러니까 중국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애플은 그동안 중국과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 지도부와의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아마 약간은 좀 더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이제 이렇게 매출과 관련돼서 이제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9월 12일 날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지금 출시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5가 출시될 예정인데 만약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이런 판매가 금지는 아니지만 사용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이폰 15에 대해서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 요소로 인해서 애플이 지난 이틀 동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 넘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아이폰이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잘 팔릴 것이냐라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 15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UBS-C 타입의 이런 충전 포트가 새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했었던 그런 사용자 중에서 일부가 넘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됐었던 아이폰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가 그 아이폰의 이제 고급 라인업이죠.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 맥스에 대한 판매 비중이 증가한다라는 것도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이 매출이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번에 상당 부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이틀 만에 1,9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3조 원 가량이 갑작스럽게 날아간 셈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 삼성전자는 흐름을 어떻게 보여줄지 혹은 국내 관련된 아이폰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딱 많은 분들이 애플을 안 하면 삼성전자를 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산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격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타격은 거의 미미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서 20%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서부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내의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0몇 %대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중국에서 외국산 브랜드에 대한 사용을 중지시킨다라고 해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게 이제 폴더블 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핸드폰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외국산 브랜드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폴더블 폰에 대한 수출이 상당 부분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 향후에 조금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게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관련된 그런 이제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LG 이노텍이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아이폰 15가 출시가 된다라고 예고한 이후에 관련주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이 잘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이폰 15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5가 잘 팔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잘 안 팔릴 수 있다라는 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아이폰 15가 신작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는 $100 정도, 그다음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200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거의 150만 원대 이상의 이제 가격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고가의 스마트폰이 잘 팔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이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 이후에 6년 정도를 iOS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교체 수요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뭐 이번에 이제 중국의 그런 이제 부정적인 소식으로 판매가 더 많이 좀 줄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판매 대수를 8천에서 9천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게 뭐 일부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디지타임스라는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만약 이렇게 예상보다 작은 스마트폰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부품에 대한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관련주들의 주가를 하락시켰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는 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도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는 삼성도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특히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뭐 하반기에 좀 부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아이폰 제재. 또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다시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투자 키워드는 반드시 잡아봐야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 포인트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이번엔 약간 좀 생뚱맞지만 화웨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화웨이요, 중국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화웨이 관련돼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제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그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용 부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5G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다시 화웨이가 5G용 스마트폰을 신규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라는 거는 물론 뭐 당연히 이런 스마트폰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통신업체이기 때문에 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5G 통신 칩에 대해서 미국에서 상당 부분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스마트폰을 출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G에 들어가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이제 7나노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AP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대규모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를 이제 규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를 보면 이제 특정 사양의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해서 지금 수출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G 관련된 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AI 관련된 칩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러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EUV 장비를 만들고 있는 ASML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그다음에 낸드는 128단 이하. 그다음에 로직 칩이라고 불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군을 지금 중국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화웨이가 7나노 칩을 생산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대중국 제재를 어떻게 보면 우회를 해서 생산했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7나노 칩에 대해서 뭐 EUV 공정을 썼을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제 일부 얘기는 있지만 아마 그 EUV 이전 공정인 DUV 공정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TSMC 지금은 뭐 5나노 이하의 공정에선 전부 다 EUV 장비를 사용을 해야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7나노 공정은 TSMC가 과거에 DUV 공정으로 7나노 공정의 제품을 생산을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뭐 아마 화웨이 같은 경우도 아니면 화웨이의 이제 부품 칩을 생산했었던 SMIC 같은 경우에도 이런 TSMC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 나노 공정을 어떻게 카피를 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7나노 공정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3나노나 5나노 같은 뭐 최첨단 공정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많은 그런 이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AI 칩 같은 경우도 만들 수 뭐 약간 성능은 떨어지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공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공정 과정이 계속 진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미국에서의 지금 하고 있는 대중국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이런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뭐 대중국 그런 제재를 뭐 없앨 걸로 보여지진 않고요. 아마 지금보다도 좀 더 강화한 그런 이제 제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전일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대중국 그런 반도체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업체도 같이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중국 반도체 그 제재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대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의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지금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유예 기간이 10월 달 끝납니다. 근데 만약 이번에 이제 화웨이의 그 스마트폰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그러니까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미 정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유예를 과연 연장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만약 그렇게 유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생산 부분에 상당한 좀 차질이 빚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마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가 있을지 여부도 같이 좀 판단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투자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오히려 중국 반도체 개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었죠. 일본이 불화수소 관련해서 크게 문제를 삼자 우리가 오히려 그 즈음부터 국내 소부장 관련된 육성 정책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었는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수혜 섹터와 그리고 종목군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을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지켜보면 될까요? 네, 뭐 중국 관련돼서는 뭐 IT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 나빠질 가능성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어차피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지나고 나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중국의 이제 외국산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 제재를 통해서 아마 향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제재가 이제 확대되거나 아니면 수출이 중단되는 통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요소수에 대한 수출 통제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서방 진영 간의 이런 격돌이 조금 더 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서방 중심으로 어떤 이제 사이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나 아니면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동맹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나간 건 오픈랜 관련된 분야를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통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이제 통신 장비를 통신사에서 통신 장비를 선정을 하게 되면 한두 회사의 모든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됐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화웨이를 쓴다든가 노키아를 쓴다든가 삼성전자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관련된 기업들의 모든 통신망은 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오픈랜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 회사의 통신망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특정 회사의 이제 주요 기기는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기는 다른 회사의 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오픈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술 표준도 계속 이어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재작년 이후서부터 오픈랜에 대해서 정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픈랜 관련
관련된 이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질 만큼 국내에서도 오픈랜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픈랜 관련돼서 대표적인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노 와이어리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통신용 시형 계측기 및 스몰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 나오는 스몰셀 같은 경우가 오픈랜과 좀 밀접한 관계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뭐 전파의 직진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보다는 다 작은 면적을 커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작은 기지국을 여러 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스몰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오픈랜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스몰셀 관련된 분야의 관심도가 지금보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5G 특화망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물류센터와 같이 이렇게 AI를 통한 물류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이런 이제 스몰셀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스몰셀 관련돼서 같이 보셔야 될 게 HFR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뭐 통신망 관련된 제품이다,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통신은 이제 프로토콜 관련된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ONU 관련된 장비,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와 그다음에 유선망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장비도 같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특화망으로 인해서 스몰셀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된 뭐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 6.2군에 대한 제품군에 대한 매출 증가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거는 5G 관련된 분야는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이제 글라스, 그러니까 폴더블용 글라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UTI 관련된 종목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와 미국 코닝사가 밴더블용 이제 스마트용 그 글라스에 대해서 이제 공급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코닝과 그다음에 UTI가 이런 이제 폴더블용 그 스마트폰 그 유리 글라스를 같이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협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런 코닝발 그 수요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UTI 같은 경우도 그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수혜 업종은 오픈랜 관련주입니다. 오픈런 아니고 오픈랜인데요. 네트워크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분리해서 이동통신사가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종목군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 HFR, UTI까지 한번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로봇 감속기 업체죠. SPG 그리고 펀더멘탈
HD, 현대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SPG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의 유동성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2차 전지 쪽에서 로봇 관련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시죠. T-로보틱스 최근에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이런 관련해가지고 수주 이런 뉴스도 전해졌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인수해서 그 뒤로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상당히 비싼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치어오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이거 포항공대 출신 사람들이 만든 회사죠. 최근에 뭐 한화나 포스코 ICT 이쪽에서 인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SBB테크 여기도 현대차가 과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 이제 업체를 지분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감속기 업체죠. 이런 SBB테크 여기도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그룹들에서 좀 인수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SPG는 정밀 감속기, 이렇게 유성 감속기 이쪽을 하는 업체인데 사실은 매출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상당히 규모도 크고 이익도 여기는 오히려 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 5% 중반, 6%는 좀 채 안 되는데요. 그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나 밸류에이션이나 여기서 봤을 때는 다른 로봇 업체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낮게 돼 있다. 이따가 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PG를 좀 가져왔습니다. 단 이런 회사들은 센티멘털로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죠. 분위기 좋을 때는 보이시는데 분위기 나쁠 때는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익들이 안 나는 업체가 대다수고요. 이렇게 이제 M&A 테마로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게 사그라지면은 주가는 또 속절없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G 같은 그나마 돈을 좀 벌어내는 업체를 좀 보자. 이런 맥락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요. 감속기 국산화 아무래도 이제 협동 로봇을 하든 다관절 로봇을 하든 뭐 자율주행 로봇을 하든 이렇게 여러 로봇이 쓰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감속기가 많이 들어가죠. 감속기가 들어갈 때는 이 회사가 그 국산화 그 확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고 로봇 그쪽의 고성능 제품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정밀한 그런 쪽으로 감속기를 내보내야 되죠. 그리고 토크도 좀 강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SPG가 그나마 기술력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흥국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나온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재무나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탈한 내용 대비해서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사업 구조나 경쟁력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죠. 주가 최근에 후행하면서 좀 올라가죠. 다른 것들은 먼저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갔었는데 여기는 지금 후행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어제도 장중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가 거래를 많이 시키고 윗거래가 좀 길게는 잡혔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로봇주로 시장 유동성이 바뀌는 거에 좀 바람을 좀 여기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 상단을 이미 뚫고 올라간 지가 오래됐죠.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테마주 흐름이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숫자들을 다 일일이 이 회사들을 제가 다 만져가지고 좀 가져왔는데요. 23년 예상 매출을 제가 돌려보니까 SBB테크 80억입니다. 여기 뉴로메카 100억입니다.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휴림리버 690억인데 SPG 3,960억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매출이 큽니다. 이렇게 매출은 큰데 시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시총을 그 매출 비중으로 나눈 그 비율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SPG 2배밖에 안 됩니다. 2배. 삼성전자가 한 1.5배 내외거든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여기도 높은 회사입니다. 여기도 한 3배 중반 정도 이 PSR이 되는데 물론 제조업체는 1배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배입니다. 제조업체보다는 좀 높죠. 로봇 관련주가 아무래도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데들은 매출도
이렇게 작은데 밸류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 대비 201배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성장성이 매출이 200배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뭐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SBB테크, 현대차에서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지금 매출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49배까지 높이 쳐주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나 포스코 ICAT에서 인수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여기도 46배. 그러니까 자기가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높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SPG는 2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BR로 보시겠습니다. PBR로 봐서도 여기는 이익이 난다고 그랬죠. 아까 영업이익률이 5% 중후반은 이 정도 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익 대비해가지고는 좀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PBR이 4배인데 아까 말씀드린 SBB테크나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유의하시고요. 자, 목표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제시가 됐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흥국증권이 하다가 목표 주가가 어느덧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지금 없고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로 SPG 주식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HD 현대입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랐죠.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요. 이쪽 관련해가지고 사우디하고 협력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아람코 회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팅을 지금 하겠답니다. 오늘이죠. 오늘 미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좋고 여기만 좋은 게 아니라 현대 건설기계 여기도 주가가 좋죠.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에서 뭘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그 기계 관련되는 이런 이제 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 건설기계까지 어제는 좋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HD 현대 그러면은 사업이 현대오일뱅크 여러분들 주유소 가서 오일뱅크 가시죠? 여기 현대오일뱅크 하는 데입니다. 이 회사들은 뭐죠? 정유, 정제 마진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뭐 적자로 전환을 했죠. 현대오일뱅크 적자로 전환하면서 안 좋았는데 최근에 국제유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90달러 여기까지 배럴당 90달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 이 회사는 3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에서 중간 자회사 있죠. 여기서 조선회사인데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자회사들이 있는데 조선주들 앞으로 실적 어떻다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서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뉴스 나온 거 오늘 회의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주가 올라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이제 보셔도 되고 배당 수익률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 가면서 좀 기온 떨어지면서 보셔도 좋다. 자, 차트 보시면은 슬금슬금 주가가 오르는 것 같다가 기관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도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밸류에이션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이렇게 가 있는데 현재 상승 여력 27%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SPG, 펀더멘탈로 HD 현대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의 부진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시총 1,900억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일면 중국 아이폰 금지령, 미국 틱톡 제재에 맞불.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업종으로 오픈랜 관련주 세 종목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로봇의 핵심 부품 기업입니다. SPG.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기대하는 HD 현대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